안녕하세요. 3인 3색의 세 번째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한테도 질문 바로 드려볼게요. 네. 이번에 반기 의회에서 파월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답변 네. 만나볼게요. 연내는 오케이, 지금은 아니다. 네. 약간 영화 제목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직접 한 말이고 네. 원래 이제 중도적으로 얘기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던 건데 네. 그냥 예상했던 그대로 나온 겁니다. 연내에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어쨌든 지금 그 인플레가 2%로 향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지금은 아니라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6월 금리 인하도 이제는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로 좀 밀려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장 조절, 이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AI 기업들의 어떤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 금리 인하가 늦춰진 시점에 있어서 뭐 과거 같았으면 상당히 민감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기업들 어떤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는 약간 좀 둔감한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어쨌든 이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시장에 조정이 온다면 이 이유 때문이겠지만은 지금 당장 어떤 시장의 분위기와는 크게 연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살아나는 걸까요? 답변 열어볼게요. 네. 업황보다 강한 배터리 데이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강한 흐름 계속 될까요? 그러니까 이 업황은 상당히 지금 이제 좀 우려가 많이 되죠. 네. 안 좋고. 근데 이 배터리 대회에서 나오는 어떤 멘트라든가 계획들을 보면은 지금 뭐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도 투자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삼성 SDI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부터 LFP 그다음에 지금 4680 이 원통형 배터리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딱딱 내놓으면서 지금 전기차 수요 둔화가 되는 건 맞지만 네. 장기적인 성장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수요가 없는 걸 인정하지만은 성장은 문제 없기 때문에 계속 가겠다라는 그런 강함을 뭐 삼성, SDI,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다 그런 멘트가 세게 나오다 보니까는 지금 종목들이 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날짜가 확정됐다는 것. 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까지는 꿈의 배터리로서 뭐 나오겠지라는 건데 그게 지금 뭐 27년도로 양산 계획이 딱 나온 거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그 샘플을 각 3사에 보내가지고요. 네. 상반기 안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또 세우겠다고 하는 거라서 상당히 이제 일정이 좀 나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좀 먼 줄 알았던 그런 꿈의 배터리 좀 다가오고 있고 또 4680 배터리도 이제 그 연내 양산 들어가면서 공급이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는 아마 좀 배터리 쪽이 좀 먼저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는 당분간은 좀 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쪽에서 또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또 저희가 바로 이어서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네. 인터배터리 개막에 맞춰서 저희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편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저께인데요. 벌써 저희는 또 10% 가까운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황화 리튬입니다. 이 황화 리튬을 대량 양산하실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고요. 지금 이미 어떤 그런 기대감 때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큰 상승은 안 나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배터리 대회가 내일 끝나고 나서 다음 주 초반에 이어질까 말까냐인데 다음 주 초반에 전고점을 넘어간다면은 아마 배터리 계속 갈 것 같고요. 만약에 요게 못 간다면은 아마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또 다시 한번 조정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주도주 개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뭐 제시했던 목표가 42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종목도 살펴볼게요. AD 테크놀로지 2월 29일에 매수했고 현재까지 24%의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급등했는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사실 이때도 가격대가 높은 거였는데 제가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가온칩스랑 비교를 하면서 가온칩스도 큰데 주가 저평가돼 있다. 네. 그 이유는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2단으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히려 AD 테크놀로지가 3나노 쪽에서 먼저 실적이 찍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어쨌든 가온칩스는 이제 올라가는 못 가고 있습니다만은 AD 테크놀로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34,600원까지 갔다 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목표까지 5만 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5만 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전을 말씀드리겠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 바이오 쪽이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점에서 지금도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와 관련된 종목을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관련주 GI 이노베이션 살펴볼게요. 2월 23일에 매수했고 현재까지 40% 가까운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네. 볼까요? 자, 작년에 이제 HLB 말씀드렸고 연초에 알테오젠, 그다음에 최근 에로켄바이오, 그 다음은 이제 GI 이노베이션 말씀드린 건데 지금 GI 이노베이션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15,000원까지 가서 싼 거거든요. 네. 지금 이 GI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 GI 이노베이션이 시가총액이 1조도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싼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좀 큰 시가 나왔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오 쪽이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 받을 때마다 우리가 또 좀 매수기에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바이오는 인지 시작이 좀 불가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알테오젠이 한번 또 뚫어놨기 때문에 레오캔바도 급등이 나왔고 사실 그 다음 달 AACR 전까지는 3월 달에 시세가 또 크게 들어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지아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제가 바닥에서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를 15,000원 말씀드린 겁니다. 15,000원까지는 충분히 좀 편안하게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무료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그 바이오 쪽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 내용 참고해 보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바이오 쪽에서 많은 기회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매니저님이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삼성 CXL 전력 투구, HBM을 놓친 삼성이 이제 CXL 선점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CXL 쪽에서 거의 목숨 건다고 할 정도로 네.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이제 메모리 쪽에서 지금 HBM 관련하고 지금 하이닉스에 뒤지고 있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인텔에 뒤일지도 모를 그런 좀 어떤 그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는 이 CXL 쪽에서 전력 투구한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지난해 12월 달에 이 레드햇하고 이 CXL 메모리 작동을 하면서 세계 최초로 이제 그 검증을 좀 했고요. 업계 최초로 이 CXL 2.0을 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CXL 기반이 아직까지 크게 상용화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술 면에 있어서 삼성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나 삼성의 경쟁사인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출신의 이 CXL 전문가까지 영입을 해서 지금 이 메모리 쪽 잔뼈가 굵은 부분까지 영입을 해서 네. 굉장히 좀 세게 나가고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GTC 2024가 이제 이 엔비디아가 주관하는 전 세계 최대 이 AI 포럼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CXL 주를 발표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지금 HBM이나 이런 이 메모리 쪽을 공급하려고 계속 샘플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지금 양산 승인이 안 나고 있는 거죠. 네. 하이닉스는 이미 승인나서 가고 있고 마이크론도 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 삼성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엔비디아가 주관하는 자리에서 CXL 쪽은 우리가 가장 먼저 갈 것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의 어떤 그 CXL이 얼마나 좀 세게 올라가는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CXL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이 규격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파트너들의 어떤 참여가 좀 필요한데 이미 인텔 주도하에 뭐 팹리스 IP, 메모리 또 이 설계 자동화인 EDA까지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CXL 쪽에서 앞서 나간다고 한다면은 아마 또 이쪽 시장이 좀 상용화가 상당히 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또 CXL 관련 또 최대 수혜주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바로 열어볼게요. TLB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PCB 모듈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삼성의 CXL에 수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DDR5에 들어가는 PCB를 공급하는데 삼성이 연내에 CXL 1.0 메모리를 이제 출시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TLB가 만드는 이 PCB 모듈이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DDR5보다도 지금 CXL 모듈이 지금 2배 비싸기 때문에 네. 이 가격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좀 좋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샘플을 공급했고 지금 이제 널리 알려진 10개의 CXL 모델 중에서 8개를 단독 납품 예정이라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개 모델 중에 8개를 단독으로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 TLB만한 또 뭐 CXL 관련주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지금 다른 PCB 업체들하고 이제 기술 경쟁 격차가 1년 정도 난다고 해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지금 어떤 그 경쟁사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없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통상적으로 지금 이 CXL 이 PCB 같은 경우는 면적이나 두께, 이 층수가 좀 높아질수록 고마진인데
지금 CXL향 모듈 PCB가 지금 16층에서 18층 제작되고 있고 차세대 같은 경우는 24층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 TLB의 어떤 그 매출과 이익 전략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TLB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그러니까 어제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요.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삼성의 CXL 전략 알려지면서 네. 갭 상승 나왔던 거고 음목이잖아요. 이런 구간에 접근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35,000원 이 고점을 넘어갈 겁니다. 35,000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6,500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TLB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삼성 SDI 급등, 또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원통형 배터리 양산 계획을 발표를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배터리 데이를 이제 어쨌든 행사가 열리는 거니까 네. 셀온에 대한 좀 우려도 있잖아요. 근데 삼성 SDI가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움직이지 않던 종목인데 오늘 그 자리에 급등이 나온 겁니다. 맞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이 배터리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 관점에서 관련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46파이 원래 4680인데 네. 4680부터 4695, 4610, 4620 그러니까는 이 지름은 46mm인데 높이가 좀 달라지는 거죠. 이 원통형 배터리 양산 계획을 발표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는 진짜 생산한대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4680 그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대량 양산할 수 있고요. 성능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뭐 그 테슬라가 제일 가장 먼저 채택을 했고 테슬라 채택하게 되면서 BMW, 볼보 같은 많은 완성차 기업들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직접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니까는 이게 과거에는 언제부터 할 것이야라고 했지만은 이 언제부터가 날짜가 정해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양산 도입까지 확정이 됐고요. 이것 또한 지금 그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고 지금 뭐 개발 어떤 그 프로세스 이런 거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가 된 거고 여기에 LFP 배터리까지 나오다 보니까 전고체가 가장 상위 배터리인데 전고체 배터리 그 계획 나왔죠. 또 가장 저렴한 LFP 배터리 저렴하지만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LFP 배터리 계획 나왔죠. 또 원통형 배터리 나왔죠. 하다 보니까는 삼성 SDI 급등하고 있는 건데 이와 관련된 장비 종목들이 안 갈 수가 없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장비 종목 하나 또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CIS 준비해 주셨는데요. 또 네. 배터리 장비와 소재 관련주로 알려졌습니다. 네. 포인트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전극 공정에 들어가는 그 각종 장비를 만드는데 지금 프레스 장비라고 해서 일본이 독점하던 거를 또 국산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이런 배터리를 보게 되면은 이 그 어떤 이제 이 원통형의 이 말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전극 공정에 들어가는 양극과 음극을 만든 그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든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얇게 이 1.5 마이크로미터 오차 내에서 더 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누적 수주 잔고가 1조 원 돌파 전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이 수요가 안 좋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인 건데 지금 CIS의 대구 1공장을 가봤더니 2차 전지 장비로 가득 차 있다더라라고 좀 나와 있는데요. 주요 고객사가 LG엔솔, 삼성 SDI, 노스볼트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극 공정 장비는 지금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많은 그 배터리 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한국산을 많이 선호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니까 쌓이는 거 봤을 때 상당히 좀 매출 규모가 크게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연도 누적 수장고를 1조 원 돌파 보고 있는 거고 여기다가 지금 전고체 소재 장비 분야가 진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고체 관련 특허 실증은 보유하고 있고요. 전고체 고체 전해질 소재죠. 이 황화물계를 연간 50톤 규모로 생산 구축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삼성 SDI가 추구하는 그 어떤 방향과도 같은 부분을 같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CIS를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차트 보면서 CIS의 목표가와 손절가 정리해 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그 전고체 관련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급등 이후에 이틀 동안 조정이지만은 가격 조정이 없는 기간 조정만 나와주고 있죠. 아마 내일 이 배터리들이 끝나거나 다음 주 정도에는 추가 상승 한번 더 나올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 11,800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CIS 살펴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매니저님이 공개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신다는데요. 네. 오늘 몇 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반도체 바이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잠깐 조정 나왔을 때 저희는 또 이 LG 넥선 방산주 갖고 오늘 또 수익 실현했거든요. 지금 조정 나올 때 담아갈 종목들하고요. 또 반도체 바이오 지금 또 담아야 될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만 담아놓으면 또 수익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분석해 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